파주와 연천에 이어 김포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첫 발병이어서 남쪽으로의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어제 확진 판정이 난 김포 농가와 파주 연천 농장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글쎄요. 연관성이 있다 없다 뭐 예단할 수 없지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포 통진읍 농장의 경우에는 첫 번째 발생한 파주 농장과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 발생한 파주 농장 역시 두 번째 발생한 연천 농장과 6.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발생한 파주 농장의 경우에는 두 번째 발생한 연천 농장과는 한 40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두 농장과의 관계가 좀 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또 오늘 그 강화에서 의심 신고가 발생이 했습니다. 강화는 또 김포 지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김포 지역과의 연관성도 좀 저희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돼지 열병이 파주, 연천, 그다음 김포, 강화 이렇게 남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주민들과 돼지 농장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의 공포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확산돼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당국과 관계자들의 긴장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김포 농장에서의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당초에는 처음에는 이제 파주와 연천 이제 그 접경 지역에서 발병을 했기 때문에 한강을 두고 이제 한강 이북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방역 당국은 사실은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마지노선으로 밑으로 안 내려오게끔 방역을 강화했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한강 이남이거든요. 예. 한강 이남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더 남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와 인접해 있는 강화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강화가 확진으로 발병이 된다면 그 확산 속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참고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 사육 농장이 없습니다만 도축장이 있거든요. 예. 부천시에서는 도축장에 들어오는 돼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학교 급식에도 돼지고기를 당분간 사용하지 않고 닭고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돼지열병 차단에 총력을 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지난 17일 파주에서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네 번째 확진 판정이 나온 건데요. 특히 문제는 한강 이남까지 남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이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진 않았나요? 네, 전문가들의 지적은 당초에 첫 발병했을 때 2주간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2주 만에 풀었다는 겁니다. 네. 돼지열병 잘 아시겠지만 최고 잠복기가 19일이거든요. 예. 19일이면 2주가 훌쩍 넘는데 그리고 전문가들은 또 일주일이 최대 고비다. 근데 첫 발병 이후에 지금 일주일이 딱 지난 지금 시점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돼지 이동 명령, 중지 명령을 조금 너무 일찍 해제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이제 농림식품부에서 파주 농장과 연천 농장 주변에 대한 그런 정밀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142곳, 연천은 이제 220곳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판정을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농가가 전체 농가의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림식품부에서는 조금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살처분 속도인데요. 이것은 물론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연천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 속도가 48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혹시 확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살처분 속도를 좀 빨리 하려면 인력과 장비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되지 않았냐 하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네. 또 지금 현재로서는 백신과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이 돼지를 살처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잖아요. 백신 개발은 혹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까? 네, 백신은 현재 뭐 말씀하신 대로 없어요. 치료약도 없는데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유전자 개수가 150개 가량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유형도 24개나 돼서 백신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돼지열병으로 홍역을 지금 앓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백신 개발에 들어갔던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이미 전 올해 초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금 백신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은 국제축산연구소 베트남 연구소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돼지 체내 세포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감염에 영향을 준 핵심 유전자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뭐 수년 내에는 백신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방역 조치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경기도가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긴급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요. 네, 경기도가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거죠. 김포 파주에 연이어 돼지 열병이 이제 발생하면서 긴급 자금 55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투입된 자금은 김포 지역의 특별 조정 교부금 형태로 10억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45억 원은 도내 17개 시군의 방역 대책비로 사용됩니다. 앞서 경기도는 돼지열병 최초 발생 지역인 파주와 연천에 각각 10억 원의 특별 조정 교부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19일에는 19개 시군의 방역 대책비 30억 원을 이미 투입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